여러분, 최근 정권시장은요 폭등 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무려 말입니다. 한 달 동안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MSCI 세계 지수라고 있습니다. MSCI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머리 글자고요. 여기 세계 지수가 30% 가까이 급등했다는 이야기예요. 30% 급등했다. 이 말은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전 세계 시장이 강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1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0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1900대까지. MSCI 세계지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지금요 MSCI 세계지수가 2076.76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 날 얼마인지 아세요? 1602.11입니다. 그러면 2070.76에 비하면 29.25%가 뛴 수치예요. 29.25%가 뛴 수치. 블룸버그도요.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86개국 증시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35일 동안에 19.72%가 상승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증시가 저렇게 난리인데 너는 왜 실물 경제가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 경제가 점점 위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강변을 하죠. 그런데도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 국가가 돈을 풀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겠다 하고 있어요. 재정은 뭐 2조 2천억 달러씩 막 풀어제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재료금리부터 시작해서 막 풀어제끼고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심지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찍어내서라도 하겠다.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추경 이제 3차 추경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돈을. 전 세계가. 돈이 푸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유동성이. 어디 갈 데 없는 돈이 많아요. 어디 갈 데 없는 돈이. 돈은 많은데 어딘 가야 돼. 부동산은 꽁꽁 묶어놨어.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가고 싶어도 부동산 조사도 심해요. 집 살라 그러면요. 자금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금계획서가 정부가 허가를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깐깐한 서류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 자금계획서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 부동산에 머물 수가 없죠. 가요. 게다가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봤어. 삼성전자 실제로 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저치 대비 지금 시가를 보면 거의 20%가량 올랐잖아요. 한 방이 통했던 거야 나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투자자들도 야, 나 한 방 됐어. 이 돈 갖고 또 할래. 그래 보니까 원유가 막 떨어져. 왜 원유 할래. 원유 ETN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원유 선물에다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원유가 최저친 중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선물에 투자했는데 올라갈 때 투자했는데 내려가는 인버스가 아니라 올라가는 데 투자했는데 이게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면서 아작났죠. 원유 투자자들이. 이처럼요. 증권시장에서 노는 거야. 주식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실물 경제는 거기를 지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볼까요? 세계 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 총재예요.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활동이 2분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거다. 2분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거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2분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거다. 전례 없는 속도라고 그랬어요. 전례 없는 속도. 소비와 고용 자체가 앞으로 이전으로 도달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딱 보면요. 미국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도달했다. 지금부터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금리는 제로금리로 계속 여기서 모든 수단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계속 커질 거다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실업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338만 명, 전체가 3천만 명, 3,030만 70명이에요. 그렇게 확 늘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뚝뚝 떨어졌어요. 3월에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고요. 1분기 GDP 증가율도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최악의 성장률.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4.8%가 아니라 2분기에는 더 많이 떨어질 거다. JP모건은요. 아이고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전망하게 됐어요. 실물 경제가 그야말로 개박살 난다는 이야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GDP 증가율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 기록했습니다. 이미 제로금리고요. 예, 그러면서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여기에 크리스틴 리카르드 총재가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평균 금리보다 0.5%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금리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저금리로 가겠다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게다가 유럽 경기 체감지수 뚝뚝 떨어졌습니다. 4월에 유럽의 경기 체감지수는요. 67입니다. 67. 전날이 94.2예요. 94.2. 그러면 27.2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예, 유로존에서 경기 실사지수, 경기 체감지수가 27포인트 떨어지고 수치가 67이 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최대폭 하락이고요. 신흥국 외환보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따져서 신흥국 12곳의 외환보유액이요. 435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이거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실물 경제가. 그런데도 정신은 막막 든다? 이게 유동성 장세. 허풍 장세라는 거예요. 허풍 장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정신만 뜬다?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멀었다. 저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무경제 충격이 어떻게 경착륙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